안녕하세요. 매주 법조계와 정치권의 이야기를 모아 맥락과 흐름을 읽어주는 기자 법정보도계 황영준입니다. 요즘 눈에 띄게 바빠진 지자체장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탑2는 홍준표 대구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이죠. 물론 시정일로도 바쁘겠지만 그보다 마음은 콩밭에 가 있고 콩밭 가꾸기에 더 큰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요. 대놓고 마지막 도전이라며 배수진을 친 유형이 있는가 하면 오세훈 시장처럼 확답을 주지 않고 고민 중이라는 신중형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 시장 역시 주변을 취재해보면 누구보다 주반야대인 것 같은데 상당히 말을 아끼고 조심하는 느낌입니다. 원래 오 시장 스타일이 말을 수다스럽게 하는 편은 아니지만 나쁘게 보면 확신이 없고 저울질하는 것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당 의원들의 관심도 높고 누가 봐도 부쩍 여의도나 방송국 출입이 잦아졌잖아요. 젊었을 땐 골리앗과의 싸움도 마다하지 않고 의원직도 던지고 시장직도 걸었던 명승부사였는데 많이 달라진 모습입니다. 오 시장의 정치 인생을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눈다면 저는 시장직에서 사퇴했던 2011년을 기준점이라고 보는데요. 전반기는 승부수가 먹혔던 시기라면 후반기는 암흑기나 마찬가지였죠.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이기지 못했다면 그 암흑기는 현재 진행형일지 모릅니다. 그러니 오 시장의 결정은 더디고 신중할 수밖에 없겠죠. 당초 서울시장 5선이냐 대선 도전이냐를 고민하던 오 시장이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면서 결단의 시기가 빨라지게 된 형국입니다. 지키는 쪽과 배팅하는 쪽으로요. 그 승부수의 결과가 전반기 같을지 후반기 같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번에 조기 대선이 열렸는데 안 나가면 다음 대선을 기약하기 쉽지 않겠죠. 지금도 부는 세대교체 바람이 그땐 더 강해질지 모르니까요. 또 나갔다가도 후보가 안 되면 다시 암흑기를 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편은 오세훈 시장의 승부수로 잡아봤습니다. 한때 명승부사였지만 폭삭 망해도 봤던, 그래서 승부가 두려울 수도 있는 승부사의 인생사를 보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정치인 오세훈 하면 어떤 게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떠올리더라고요. 물론 결과적으로 보면 그럴 만한 패착이긴 했죠. 그걸 뺀다고 해도 강남 출신 엘리트, 웰빙 정치인 이런 느낌이 강하죠. 멀끔한 외모도 한몫하고요. 정치 성과나 업적을 기억하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제가 법정모독으로 책을 내면서 한 챕터의 주인공으로 오세훈 시장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때 취재 수첩도 다시 보고 기억도 되살려 봤는데 우리가 잊고 있거나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우선 첫 번째, 흔히 오 시장을 금수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랄까요? 학창시절엔 며칠씩 밥을 굶은 적도 있고 하도 말라서 별명이 젓가락, 와리밭이었던 적도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그의 정책에 대한 오해입니다. 오 시장의 시그니처 같은 정책은 약자와의 동행입니다. 정책에 대한 평가는 차치하더라도 노숙인이나 저소득층 등 복지에 관심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 오 시장을 두고 웰빙 정치인, 웰빙 변호사의 선민의식이란 시선도 많습니다. 꼭 그렇게 볼 일은 아니라는 거죠. 세 번째 오해는 얼굴만 잘생긴 정치인입니다. 오 시장이 정치권에 들어오게 된 데는 외모 영향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환경 변호사로 먼저 이름을 알렸고 오 변호사, 배 변호사 방송을 진행하면서 전국구 인물이 됐죠. 그러면서 일반인으론 보기 드물게 광고도 찍었습니다. 이 세상 가장 편안한 남자가 되고 싶다. 연기가 어색하긴 하네요. 당시 정장 광고라고 하면 잘 나가는 연예인들이 하던 건데 그걸 했다는 건 그만큼 인지도가 높았고 정치인이 되는 발판도 됐겠죠.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이회창 전 총재에게 동시에 러브콜을 받았지만 선택은 한나라당이었습니다. 보수를 택한 이유를 직접 물어본 적이 있는데요.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는 사이다 같은 진보보단 감흥은 없지만 매일 마셔야 하는 물과 같은 존재가 보수라고 하더라고요. 나라의 발전과 개인의 도전의 바탕이 되는 자유와 경쟁을 보수가 근본 이념으로 삼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수 정당에 들어온 오 시장의 초선 생활은 어떻게 보면 사이다에 가깝습니다. 소장파로 5060 세력 용태론을 주장했고 차떼기 사건 이후 정치개혁에 앞장서면서 수백억 원이 오가던 정치자금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돈과 이권이 오가던 지구당 폐지도 추진하면서 정치개혁 관련 법안엔 오세훈법이란 이름도 붙었고요. 총선 불출마 2년 뒤엔
벽 없고 돈 없고 종이컵도 없는 오세훈다운 산무 선거 캠페인으로 서울시장에 당선됩니다. 민선 최다 득표, 최연소 서울시장이란 타이틀도 얻었습니다. 서울시장이 되고 나선 시민들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 행정문의 안내를 다산콜센터로 통합했고 여러 정책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물론 돈을 많이 쓴다는 비판도 있었지만요. 아무튼 전반기만 보면 단숨에 대권과도를 달리는 거물 정치인이었던 셈입니다. 행정력과 소신을 갖췄고 부티나는 이미지와 잘생긴 외모는 덤이었죠. 하지만 이런 승승장구가 180도 바뀌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도 스스로 자초해서요. 8월 24일 치러질 이번 주민투표 결과에 제 시장직을 걸어서 그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오 시장은 몰랐겠죠. 이 승부수 한 방으로 10년을 잃어버리게 될 줄은요. 당시 오 시장은 거부권 행사에도 다시 발의돼 돌아온 전면 무상급식을 선별적 무상급식으로 맞서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배경엔 포퓰리즘이냐 아니냐도 있었지만 서울시 예산 배분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일기 시정 땐 디자인이라든지 한강 르네상스 등 전시 효과가 좋은 정책에 예산을 썼지만 복지나 일자리에 미흡했던 지적이 있었고 그걸 극복하겠다는 게 오 시장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편과 선별의 선택은 앞으로의 복지 정책 방향성을 결정짓게 될 거라 봤고 더 포기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장직까지 걸었던 싸움의 끝은 개봉 득표율도 얻지 못해 투표함조차 열어보지 못하고 끝나는 허망한 결말이었죠. 문제는 오 시장의 이런 시장직 걸기가 한나라당에서도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고 당시 이명박 대통령조차 어리석은 짓이라고 굉장히 답답해했다고 해요. 결국 서울시장직이 야당에게 넘어가면서 야당의 유력주자를 키우는 꼴이 됐고 오 시장은 차기 대권 주자에서 역대급 헛발질을 한 정치인으로 남게 됐습니다. 어쩌면 이때가 오세훈 시장의 승부수가 처음으로 실패했을 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1993년 의미도 낯선 환경 변호사로서 대기업과 맞서 배상금을 받아냈습니다. 이 일로 일조권은 헌법상 환경권으로 인정받게 됐으니 없던 판례를 만든 도전이었죠. 처음 금배지를 달았을 때도 5060 세력이 물러나야 한다며 자신도 불출마 승무수를 띄웠고 결과는 천만 국민을 책임지는 시장이 됐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크게 띄운 승부수였던 무상급식 실패는 오 시장에게 큰 트라우마가 된 것 같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있는 지금 오 시장의 모습 때문인데요. 승부사 땐 뚜렷하게 보였던 소신이 어느샌가 눈치를 보는 느낌으로 바뀌었습니다. 대선 나가시고 시장 안 하시면 이 사업은 어떻게 될까요? 후임 시장님이 잘 해주실 수도 있는 거고요. 되도록이면 제가 계속 할 수 있도록 잘 토대를 닦아놓고 임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다음 텀에 제가 안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서울시장을 다시 할 수도 있습니다. 깊이 고민하고 있다면서 서울시장을 다시 할 수 있다? 정말 그럴까요? 제가 책을 쓸 때만 해도 오 시장은 정말 5선 서울시장과 2027년 대선 출마에 반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주변 이야기를 들어보니 말은 못할 뿐 출마로 거의 돌아섰던 것 같은데요. 여전히 결단력을 보여주지는 못하는 느낌입니다. 팬덤의 강자인 한동훈 전 대표가 돌아왔고 임기도 줄이겠다며 개헌의 고삐를 잡으며 손을 번쩍 든 느낌과는 사뭇 다릅니다. 여론조사에서 우위도 당심에서도 우위라고 볼 수 없는 오 시장의 이런 애매모호한 전략이 도움이 될지 잘 모르겠다는 거죠. 서울 시민의 입장에서도 만약 오 시장이 출마를 한다면 다음 지방선거까지 서울시는 문제가 없는 건지 염려되는 부분도 있고요. 과거엔 모났던 원칙주의자가 정을 맞고 좀 더 부드러워진 거라고 볼 수도 있지만 지금은 예전에 모난 원칙주의자가 더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이런 모습이 당내 의원들 지지를 받기에는 마이너스는 아닌 모양입니다. 의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쁘게 말하면 소신이 없고 우유부단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당과 각을 세우지 않을 거고 그립감도 강하지 않으니 당의 일은 당에 맡길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보스 기질이 강했던 윤 대통령이나 한 전 대표와 다른 기질이 당 입장에선 오히려 플러스라고 보는 거죠.
특히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죠. 이재명 대표와의 1대1 구도에서 누가 제일 유리하냐를 따졌을 때 중도 성향의 오세훈 시장이 승산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여권 대선 주자 중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나 홍준표 대구시장은 집토끼들의 지지를 받고 있지만 중원에 있는 산토끼들을 끌어오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확장성이 높은 오 시장이나 한동훈 전 대표 등이 이재명 대표와 대적해야 되는데 지금 배신자 프레임에 쌓여있는 한 전 대표보다는 오 시장 쪽으로 당심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오 시장을 1번으로 중도 성향 주자들이 대선 후보로 선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본 건데요. 이처럼 이재명은 안 된다는 정서가 높아지면 오 시장이 승산이 높다는 관측이 많지만 오 시장은 보수 색채가 였고 지지 기반도 서울이란 걸 생각한다면 여당 후보가 될 수 있을지는 그 과정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예. 아무 말 대잔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평생 정치하면서 예. 제가 아무리 다급해도 내가 잘 되면 무슨 자리 주겠다 이렇게 약속한 사실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 시장은 무상급식 사태를 빼면 큰 구설수도 없고 큰 실수도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항상 대선 주작감이란 평가를 받았지만 정작 당내 후보 경선에서도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첫 대선 도전이 될 텐데 하필 이 타이밍에 가장 큰 구설수가 생겼죠. 바로 명태균 씨 관련 의혹입니다. 대통령과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계기로 등장했던 명 씨가 지금은 차기 주자들과도 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죠. 오 시장과 다투고 있는 쟁점은 크게 4가지입니다. 후원자 김모 씨가 건넨 3,300만 원은 대납인가? 오 시장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요청했나? 김영선 전 의원에게 자리를 약속했나? 마지막으로 정말 명 씨를 잘 모르나입니다. 이 중 3,300만 원이 오 시장 대신 지불한 비용인지가 핵심입니다. 명 씨 주장은 여론조사 비용을 정치자금으로 낼 수 없으니 김 씨가 자금을 대기로 했다는 건데요. 오 시장은 지불 자체에 대해 몰랐고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본 적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김 씨는 오 시장 외에도 이준석 의원, 윤 대통령의 여론조사 비용을 냈고 김종인 전 위원장 보고형이었다고 합니다. 둘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여론조사를 한 건 맞지만 오 시장은 몰랐던 거죠. 문제는 정황만 보면 이런 설명이 석연치 않다는 겁니다. 우선 오 시장과 김 씨는 2011년 무상급식 사태 때부터 인연이 이어져 왔고 명 씨는 세 사람의 회동도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죠. 또 사업가인 김 씨가 어떤 대가도 없이 당이 잘 되라는 마음으로 수천만 원씩 지불했다? 오 시장 말대로 상식적이지도 않고 선뜻 납득이 가는 상황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명 씨가 했다고 주장하는 미공개 여론조사의 수혜자는 최종 서울시장 후보가 된 오 시장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명 씨의 으름장이 뭔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또 명 씨 측에서 청국장집, 장어집까지 언급하며 여러 차례 만났고 영향력을 미쳤다는 건데요. 검찰 조사에서 기존의 4번 만남에 추가 만남까지 7번 정도 만났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동안 명 씨가 주장해온 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에 대한 영향력이나 공천 개입 의혹을 뒷받침하는 녹취록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명 씨가 허풍이 있지만 사실도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시선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오 시장과 명 씨를 직접 연결할 만한 증거는 나오지 않았고 오 시장 측이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섰고 빠른 수사도 촉구하고 있죠. 문제는 있었던 일을 증명하긴 쉽지만 없었던 일을 증명하기는 어렵다는 건데요. 있었던 일은 통장처럼 보낸 돈의 흔적이 남지만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본 적 없다는 주장은 증거를 낼 수가 없잖아요. 결국은 수사를 지켜봐야 할 텐데 1년 넘게 지지부진하던 수사가 이제야 강제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만약 3월 중에 조기 대선이 결정되면 갈 길이 바쁜 오 시장에게 큰 악재임이 분명해 보이는 이유입니다. 한편으론 결백을 주장하는 오 시장이 어떤 승부수로 판을 바꿀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2번까지 만난 건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명태균 씨하고 연락할 일도 뭘 주고받을 일도 의견을 주고받을 일도 없었어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럼 그 명태균이 2번 더 만난 사람은 오시훈이 아니라 오징어입니까?
오세훈 시장의 전반기는 말 그대로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2011년 8월 이후 시작된 긴 암흑기를 보내면서 한 번쯤은 화투 용어인 첫 끝발이 개끝발이란 말을 떠올렸을지 모릅니다. 2023년 여름 재기에 성공한 오 시장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남들이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하는 그 시기를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이었다고 하며 자신에겐 큰 상처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페루, 아프리카에서 수도승처럼 보낸 긴 시간이 자신을 마주볼 수 있게 했고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고 했죠. 정치인으로 다듬고 단련했던 긴 시간을 딛고 재기에 성공한 그가 이젠 일생일대 도전에 나서야 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패기 가득했던 직진형 승부사가 지혜를 갖춘 진짜 노련한 승부사로 돌아왔다면 그의 정치 운명 역시 또 한 번 바뀔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노련이 아닌 노예라면 다른 운명이 만들어지겠죠. 조기 대선이란 무대가 펼쳐지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궁금해지는 이유입니다. 오늘의 법정 모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많은 모독, 이야기 듣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